흘러가는 대로 살았다. 남들이 깔아둔 길 위에 별다른 의심 없이 발을 올렸다. 아버지는 안정적이라고 했고 주변 사람들은 대기업에 들어갔으니 성공했다고 했다. 나도 그 말들을 믿었다. 믿는 편이 마음을 덜 흔들 것 같았기 때문이다. 시작은 쉬웠다. 정답이 정리된 노트처럼 어디를 펼쳐도 길이 나 있었기 때문이다. 멈추는 일은 어려웠다. 속도를 낮추는 법을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고서를 내고 시험을 통과하며 겉으론 멀쩡했지만 속은 점점 비어갔다. 칭찬은 선명했지만 내 마음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출근길 지하철에서는 다음 할 일만 떠올렸고 퇴근길 버스에서는 오늘 빠뜨린 일을 복기했다. 오늘을 통과하는 데는 익숙했지만 오늘을 느끼는 데는 서툴렀다. 할 일은 선명했고 하고 싶은 일은 흐릿했다. 누구의 기대는 굵고 진했지만 나의 기대는 가늘고 옅어졌다. 괜찮은 표정을 연습하는 사이 괜찮지 않은 마음은 뒤로 밀렸다. 유리문 손잡이의 차가운 감촉, 사무실, 형광등의 건조한 밝기, 점심시간에 반복되는 메뉴가 하루의 질감을 단단하게 감쌌다. 모든 게 비슷했지만 그래서 지겹지 않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나는 괜찮다는 말은 쉽게 했지만 좋다는 말은 좀처럼 꺼내지 못했다. 버스 창에 비친 내 얼굴은 아무렇지 않아 보였지만 유리 너머 표정에는 소리가 없었다. 웃음은 모양만 남았고 한숨은 소리만 남았다. 달력의 빨간 날만 기다리는 사이 흰 날의 의미는 빠르게 말라갔다. 마감이 나를 끌고 갔고 관성이 내 발을 움직였고 습관이 내 하루를 대신 살았다. 하루의 끝에는 성과 표 하나와 빈 마음 하나만 남았다. 집에 도착해도 마음은 도착하지 못했고 몸이 쉬어도 머리는 쉬지 못했다. 불을 꺼도 눈은 말랐고 침대 위에서도 휴대폰 화면만 밝았다. 메신저 말풍선은 쉴 새 없이 떠올랐지만 내 안에 말풍선은 비어 있었다. 대답은 많았지만 대화는 없었다. 내 삶은 재생 중이었지만 내 마음은 일시정지에 머물러 있었다. 안정이라는 단어는 역설적으로 내 안의 안정을 조금씩 빼앗아 갔다. 성공이라는 말은 남의 기준으로는 컸지만 내 기준에서는 점점 텅 비어 갔다. 숫자는 채워졌지만 서사는 비어 갔다. 나는 그 길 위에서 더 멀리 갈 수는 있었겠지만 더 깊이 들어갈 수는 없었다. 속도가 방향을 대신하던 시간이 지나자 방향을 잃은 속도는 결국 공허가 되었다. 그 공허는 처음엔 낮게 울리다가 점점 크게 가까이 내 중심을 두드렸다. 퇴근길 버스의 진동과 겹칠 때면 가슴 어딘가가 비어있는 느낌이 정확하게 들었다. 남들이 정한 체크리스트는 부지런히 지워졌지만 내가 정한 체크리스트는 존재하지 않았다. 잘 지내냐는 질문에는 예라고 답했지만 왜 예인지는 설명할 수 없었다. 안정은 나를 달래는 말이었지만 동시에 나를 묶는 말이기도 했다. 잘한다는 칭찬은 분명 즐거웠지만 잘됨의 방향이 나인지 타인인지 헷갈리는 순간이 잦았다. 어느새 하루는 해야 하는 것으로 가득했고 하고 싶은 것은 구석으로 밀려났다. 지하철 창에 비친 내 눈빛은 피곤했지만 그 피곤이 어디에서 왔는지 설명하기 어려웠다. 일의 양 때문만은 아니었다. 의미의 결핍 때문이었다. 정답을 맞히는 감각은 남았지만 질문을 던지는 즐거움은 사라졌다. 습관은 나를 지켜주는 울타리였지만 동시에 나를 가두는 벽이기도 했다. 나는 괜찮아 보이는 것과 괜찮은 것 사이의 차이를 늦게 배웠다. 괜찮아 보이려 애쓸수록 괜찮음에서 멀어졌다. 그렇게 속도만 남고 방향이 흐려진 채로 오래 걸었다. 결국 하루의 끝에서 성과는 쌓였지만 서사가 빠져 있다는 사실을 직면했다. 의미 없는 바쁨은 공허로 번졌고 그 공허가 바닥을 드러내는 순간이 오자 마침내 멈춰야 한다는 생각이 또렷해졌다. 멈춤은 패배가 아니었다. 내 쪽으로 방향을 되돌리는 유일한 시작이었다. 그래서 그날 나는 숨을 고르고 처음으로 나에게 물었다. 정말 이 길이 나의 길이냐고, 지금의 속도가 내가 원하는 속도냐고, 오늘의 기준이 정말 나의 기준이냐고. 질문이 생기자 그제야 마음이 약간 움직였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나는 흘러가는 게 아니라 떠밀려가고 있었다. 이제 멈출 차례였다. 그리고 내 방향을 찾을 차례였다. 흘러가는 대로 살았다. 남들이 깔아둔 길 위에 별다른 의심 없이 발을 올렸다. 아버지는 안정적이라 했고 주변은 대기업에 들어갔다며 성공이라고 했다.
나도 그 말들을 믿었다. 믿는 편이 마음이 덜 흔들릴 것 같았기 때문이다. 정해진 길은 명확했고 표지판은 촘촘했고 지도가 준비되어 있었다. 시작은 쉬웠다. 정답이 정리된 노트처럼 어디를 펼쳐도 길이 나 있었기 때문이다. 멈추는 일만 어려웠다. 속도를 낮추는 법을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출근길, 지하철 손잡이의 금속 냄새, 겨울 아침의 마른 공기, 입김이 얇게 번지고 사라지는 순간까지도 일정표에 맞춰 흘러갔다. 개찰구를 통과하는 삑 소리는 매일 같은 높이로 울렸고 나는 같은 발걸음으로 에스컬레이터를 올랐다. 사무실 도착과 동시에 켜지는 형광등의 건조한 밝기, 모니터의 차가운 빛, 의자 바퀴가 바닥을 긁는 소음이 하루의 서막을 알렸다. 슬랙 알림이 먼저 뛰고 커피 향은 그 다음에 따라왔다. 오늘의 업무는 선명했고 나의 마음은 흐릿했다. 보고서를 내고 회의에서 고개를 끄덕이고 점심자리에서 무난한 농담을 얹으면 하루는 웬만큼 굴러갔다. 겉으론 멀쩡했다. 깔끔하네요. 역시 빠르네. 칭찬은 분명히 들렸다. 그런데 내 마음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누군가는 내 성과를 기록했고 나는 내 감정을 지웠다. 할 일은 선명했지만 하고 싶은 일은 희미한 안개처럼 멀리 있었다. 퇴근길 버스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은 아무렇지 않아 보였다. 유리 너머 표정에는 소리가 없었다. 웃음은 모양만 남았고 한숨은 소리만 남았다. 달력의 빨간 날만 기다리는 사이 흰 날의 의미가 빠르게 말라갔다. 괜찮다는 말은 쉬웠지만 좋다는 말은 어려웠다. 괜찮은 표정을 연습하는 사이 괜찮지 않은 마음은 뒤로 밀렸다. 유리문 손잡이의 차가운 감촉, 회의실 공기의 미세한 먼지 냄새, 복도 끝 자판기에서 떨어지는 캔의 둔탁한 소리, 반복되는 점심 메뉴의 대자비, 엘리베이터 층수 표시가 한 칸씩 올라가는 초록빛, 모든 게 비슷했다. 그래서 지겹지 않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다들 이렇게 사니까 안정이 최고지. 그렇게 타인의 문장을 빌려 내 마음을 덮었다. 나는 오늘을 통과하는 데는 익숙해졌지만 오늘을 느끼는 데는 점점 서툴러졌다. 출근길에는 다음 할 일만 떠올렸고 퇴근길에는 빠뜨린 일만 복귀했다. 머릿속 체크리스트는 부지런히 지워졌지만 가슴속 체크리스트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 대답은 많았지만 대화는 없었다. 회사 메신저 말풍선은 쉴 새 없이 떠올랐지만 내 안의 말풍선은 비어 있었다. 밤이 되면 방의 그림자가 벽을 조금씩 옮겨 다녔다. 불을 꺼도 눈은 말랐다. 휴대폰 화면만 밝았다. 트롤은 내려가고 마음은 올라오지 않았다. 집에 도착해도 마음은 도착하지 않았고 몸이 쉬어도 머리는 쉬지 못했다. 샤워기 물줄기가 어깨를 두드려도 근육의 응어리는 쉽게 풀리지 않았다. 안정이라는 단어는 역설적으로 내 안의 안정을 조금씩 빼앗아 갔다. 성공이라는 말은 남의 기준으로는 컸지만 내 기준에서는 점점 텅 비어 갔다. 숫자는 채워졌지만 서사는 비어 갔다. 선거라는 이름에 돌은 쌓였지만 그 사이로 바람이 샌 의미는 보이지 않았다. 보고서의 결론은 매번 있었다. 내 하루의 결론은 없었다. 나는 그 길 위에서 더 멀리 갈 수는 있었겠지만 더 깊이 들어갈 수는 없었다. 속도가 방향을 대신하던 시간이 길어지자 방향을 잃은 속도는 결국 공허가 되었다. 공허는 처음엔 낮게 울렸다. 에어컨 실외기 소음처럼 배경에 깔려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가까이 와서 내 중심을 톡톡 두드렸다. 퇴근길 버스의 진동과 겹칠 때면 가슴 어딘가가 비어있는 감각이 선명하게 올라왔다. 누군가 정한 목표는 또렷했고 내가 정한 이유는 흐릿했다. 왜 이 일을 하지? 라는 질문을 떠올리는 순간 머리는 답을 찾는 척했고 마음은 대답할 말을 잃었다. 잘한다는 칭찬은 즐거웠다. 하지만 잘됨의 방향이 나인지 타인인지 헷갈리는 순간이 잦아졌다. 어느새 하루는 해야 하는 것으로 가득했고 하고 싶은 것은 서랍 가장 안쪽으로 밀려났다. 엘리베이터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고쳐매며 스스로에게 괜찮다를 입 모양으로 반복했다. 그 말은 주문처럼 들렸고 점점 마법이 풀리지 않는 주문처럼 느껴졌다. 거짓말은 아니었다. 다만 진실이 아니었다. 괜찮다는 말이 나를 지켜주던 때가 있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말이 나를 묶었다. 관성은 편리했다. 아침에 내가 어제의 내가 하던 대로 움직이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습관은 안전했다. 예측 가능한 결과를 보장해 주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관성과 습관은 동시에 벽이었다. 그 벽은 투명해서 더 위험했다. 부딪혀도 보이지 않으니 아픈 줄 모른 채 계속 부딪혔다. 주말 카페의 잔 소음, 설거지하는 수도꼭지의 맑은 소리,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의 온도, 이런 사소한 감각들은 잠깐의 휴전을 약속했지만 오래가진 못했다. 월요일의 알람은 다시 같은 길로 나를 세웠다. 눈을 떠서 이불을 걷고 발을 바닥에 붙이고 습관대로 움직이는 동안 나는 몇 번이나 같은 질문을 삼켰다. 지금 이게 나인가? 나는 괜찮아 보이는 것과 괜찮은 것 사이의 차이를 늦게 배웠다. 괜찮아 보이려 할수록 괜찮음에서 멀어졌다. 타인의 시선을 위해 내가 고친 자세가 내 몸의 통증이 되기도 했다. 꾸준함이라는 이름으로 무기력을 감추는 날도 있었다. 바쁨이 나를 보호해주는 척했지만 사실은 내 감정을 방치하게 만들었다. 말수가 줄었다. 말 대신 체크리스트가 늘었다. 해냈다는 동그라미는 늘었지만 행복하다는 느낌표는 줄었다. 나는 더 멀리, 더 빨리, 더 많이를 배우는 동안 왜라는 처음의 질문을 잃어버렸다. 방향을 잃은 속도는 결국 공허가 된다. 그 문장을 머리로만 알던 내가 몸으로 이해하던 날이 왔다. 그날은 특별하지 않았다. 오히려 평범했다. 그래서 더 선명했다. 퇴근길 버스가 과속 방지턱을 넘으며 몸이 가볍게 떴다가 내려앉는 순간 속이 비어있는 느낌이 정확하게 들었다. 집 앞 신호등이 파란색으로 바뀌었지만 발은 한 박자 늦게 움직였다. 문고리를 잡는 손이 차가웠고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 동작이 느리게 끊겼다. 샤워기 물을 틀었지만 물소리가 멀리서 들렸다. 나는 그때 마침내 멈춰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멈춤은 패배가 아니었다. 내 쪽으로 방향을 되돌리는 유일한 시작이었다. 멈춘다는 건 속도를 잃는 게 아니라 방향을 얻는 일이라는 사실이 마음에 들어왔다. 그래서 그날 숨을 고르고 처음으로 나에게 물었다. 정말 이 길이 나의 길이냐고, 지금의 속도가 내가 원하는 속도냐고, 오늘의 기준이 정말 나의 기준이냐고. 질문이 생기자 마음이 약간 움직였다. 작은 떨림이 있었고 그 떨림은 두려움과 안도 사이에서 미세하게 흔들렸다. 두려움은 말했다. 지금까지 잘 왔다고. 안도는 말했다. 드디어 나를 본다고. 나는 두 소리를 동시에 들었다. 그때 알았다. 나는 흘러가는 게 아니라 떠밀려가고 있었다. 이제 멈출 차례였다. 그리고 내 방향을 찾을 차례였다. 나는 이제 안다. 나는 수동적인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저 오랫동안 수동이라고 나를 규정했고 그 규정 안에서 작게 살아왔을 뿐이라는 것을. 타인의 문장을 빌려 나를 설명하느라 내 목소리를 뒤늦게 들었을 뿐이라는 것을. 멈추면 무너질까 두려워 달렸지만 사실 멈춤이야말로 방향을 돌려주는 유일한 시작이었다는 것을. 나는 선택할 수 있다. 오늘의 나를 내 쪽으로 조금 더 끌어당길 수 있다. 남이 정한 순서보다 내가 정한 순서를 먼저 놓을 수 있다. 멈추고 다시 갈 수 있고 기록으로 배울 수 있고 작은 몰입을 쌓아 따뜻해질 수 있다. 이 능력은 재능이 아니라 습관이고 습관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임을 나는 몸으로 배웠다. 그래서 결심했다. 남이 정한 길에서 내가 정한 흐름으로, 수동의 끝에서 자동으로, 무감정의 벽을 지나 따뜻한 사람으로 옮겨가겠다고. 자동은 타성이 아니다. 욕망과 감각이 먼저 깨어나 스스로 움직이는 상태다. 나는 그 자동을 매일 조금씩 켠다. 아침에 내가 밤에 나에게 남긴 짧은 한 줄로 내일의 내가 오늘의 나를 데리러 오게 만든다. 나는 관계의 온도도 바꾸기로 했다. 누군가의 기대를 지키느라 나를 잃지 않기로 했다. 상냥하지만 단호하게 나의 시간을 나에게 먼저 배정한다. 미안함만으로 결정하지 않고 기쁨의 방향으로 한 걸음 더 옮긴다. 거절은 무례가 아니라 선택의 언어라는 걸 나는 이제 안다. 불안은 여전히 있다. 하지만 불안은 나를 멈추게 하는 신호가 아니라 속도를 조절하라는 표지판이 되었다. 불안이 오면 깊게 숨을 쉬고 할 일을 한 칸 줄이고 오늘의 작은 시작을 한 번 더 선택한다. 완벽은 내일로 미루고 계속은 오늘로 당긴다. 나는 더 이상 준비되면 시작하지 않는다. 시작하면 준비된다로 산다. 나는 실패의 쓰임도 새로 배웠다. 어제의 서툼은
오늘의 기준을 낮추라는 친절한 힌트였고, 그 기준 조정이야말로 꾸준함의 조건이었다. 나는 결과만 올리지 않는다. 과정을 함께 올린다. 잘한 날은 기준을 기록하고 어려운 날은 이유를 기록한다. 둘 다 내 편이다. 기록은 언제나 내 편이다. 오늘도 아주 짧게 적는다. 내가 원하는 것 한 줄, 내가 나에게 해줄 것 한 줄, 내일 내가 시작할 아주 작은 한 걸음. 욕심이 커지는 날엔 한 걸음을 반 걸음으로 쪼개 적는다. 작게 시작하면 시작은 대체로 가능하다. 가능한 시작이 이어지면 하루는 다시 내 쪽으로 기운다. 그 걸음들이 길이 된다. 한 칸씩 이어지며 점이 선이 되고 선이 결국 나만의 지도가 된다. 그 길은 흐름이 된다. 남이 만든 물살이 아니라 내가 만든 물결이 된다. 흐름이 생기면 오늘의 나는 덜 흔들리고 내일의 나는 더 또렷해진다. 흔들려도 좋다. 방향만 잃지 않으면 된다. 나는 사람 사이의 온기를 잃지 않기로 했다. 내가 나를 돌보는 일과 내가 누군가를 돕는 일이 서로의 연료가 되게 하기로 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말하고 모르는 것을 묻고 알게 된 것을 나눈다. 나눔은 소모가 아니라 순환이었다. 주고 나면 오히려 더 채워지는 종류의 에너지였다. 이제 나는 내가 만든 흐름 속에서 산다. 내가 원하는 속도와 내가 좋아하는 리듬으로 산다. 빠름보다 맞음을 고르고 크기보다 계속을 고른다. 비교의 시선을 거두고 어제의 나만을 기준으로 오늘을 잰다. 그 기준이 쌓일수록 나는 나에게로 가까워진다. 언젠가 뒤돌아보면 오늘의 한 줄들이 내 인생의 단락이 되어 있을 것이다. 사소해 보였던 메모가 방향을 바꾸고 작은 몰입들이 계절을 바꾸고 조용한 결심이 생을 바꾸었다고 나는 말할 것이다. 그때까지 나는 계속 간다. 숨이 차면 멈춰 숨을 고르고 다시 내 발로 나의 길을 걷는다. 흘러가는 대로 살던 나는 흐름을 끊었고 이제는 내가 흐름이 된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에도 함께 해주세요.